오면서 본격적인 농번기가 찾아왔지만 농가들은 인력난에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면서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었던 동해안 지역 봄꽃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지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경포호와 남산공원 등의 벚꽃 명소도 임시 폐쇄됩니다. 영화특별시 조성에 나선 춘천시의 영화 산업이 이원화된 조직 체계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창군 진부면에서 최근 나흘 동안 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땅이 녹으면서 본격적인 농번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시작부터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일손 부족이 문제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면서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종을 준비하고 있는 춘천의 한 감자밭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긴 밭 이랑이 생겼고 검은 거름도 듬뿍 뿌려졌습니다. 이 밭들에는 이제 곧 시감자가 심기게 됩니다. 올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농민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고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이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 농가 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10% 정도로 10년 전과 비교해 20% 넘게 줄었습니다. 또 이 중 40%가 7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해 인력난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해법 중 하나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됐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그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도내 시군이 신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800여 명.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미 장기 입국해 있는 외국인 노동자 800여 명이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의 전부인데 농번기 일손을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배정은 됐지만 법무부 통해서 항공기나 비자 발급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들어와 있는 인력은 없고요. 그 기존의 장기 비자로 해서 고용노동부로 들어와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일부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농촌에서 일할 외국인 모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농사 기피 등으로 참여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 인력 수급 심화로 인건비까지 급등해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올랐어. 그전에는 와라 하면은 얼마든지 왔는데 이제는 오늘 안 되고 모레 돼요. 그렇게 며칠 후에 돼요. 이렇게 미뤄가면서 한다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봄꽃의 향연이 어우러지는 동해안은 꽃축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올해는 동해안 지역 봄꽃 축제가 대부분 취소됐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데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2년 연속 축제 취소에 대한 아쉬움도 크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더욱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경포호를 둘러싼 도로에 핀 벚꽃은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지난해 강릉 경포호 인근에 피었던 벚꽃입니다. 올해도 3월 말부터 동해안은 벚꽃을 비롯한 봄꽃이 만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곳 경포를 포함해 동해안 지역은 해마다 봄철이면 봄꽃 축제를 개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축제들은 취소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경포호와 남산공원 등의 벚꽃 명소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벚꽃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벚꽃 개화 시기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문 자제를 홍보하고 상황에 따라 주차장 등을 폐쇄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최하던 소규모 꽃축제도 연이어 취소되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절경과 함께 벚꽃 축제를 펼쳐온 속초 상도문 마을.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축제는 마을 화합과 소득에도 도움이 됐지만
올해는 방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있죠.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들 격려해 주니까 고맙다고. 해마다 3월 말에서 4월 초 진행됐던 봄꽃 축제. 긴 겨울의 답답함을 털어내고 일상의 활력을 찾는 기회가 됐지만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지금은 잠시 멈춤에 동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2주 연장돼 비수도권인 강원도는 1.5단계가 유지됩니다. 강원도는 14일 종료 예정이던 거리두기 방침 연장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생활 제약과 생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을 위한 상견례와 상시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동반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또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준수를 원칙으로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에서 최근 나흘 동안 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12일 진부면에서 8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모두 5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한 2명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12일 하루 동안 평창의 신규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평창군은 주민 2,5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시간은 가고 모두 잊어버렸겠지. 날 잊고 살겠지.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게 썩 나쁘지는 않아. 요즘 들어서 목도 더 아프고요. 공기도 나쁘고 이러니까. 바람아 불어라. 있는 힘껏 비처럼 꽃이 내리게. 사랑한 님조차도 절대로 날 국내 발생 오염물질로 인해서 대기 정체로 인해 해소가 안 되는 기본적인 상황이 있는데 농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바람아 불어라. 있는 힘껏 비처럼 꽃이 내리게. 절대로 날 찾지 못하게. 헬로티비 뉴스 강원에서 영화특별시를 추진하는 춘천시 영상산업의 문제점을 잇따라 보도해드렸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산업과 관련된 조직이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영상산업을 크게 나누면 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체제입니다. 자문기구인 영상산업위원회는 춘천시 소속이고 행정은 진흥원에 소속된 영상산업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춘천시지만 지원사업 등 정책 결정의 상당 부분을 진흥원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각종 사업비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는 춘천시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춘천을 제외한 국내 13개 지역의 영상산업 체제는 대부분 일원화돼 있습니다. 강원도와 서울시, 부산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13개 지역 영상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책적 결정을 운영위원회가 맡고 행정과 집행은 사무국이 맡습니다. 저희는 이사회가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운영위원을 열고 거기에 안건을 올리고 그 안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죠. 사무국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팀 단위는 있는데 어떤 자문기구는 없는 거죠. 춘천시는 국내 영상산업의 주축인 한국영상위원회의 회원 자격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잡음만 계속되고 영화 촬영 유치 지원은 지난해 단 한 건에 불과하고 영화 유치는 2년 동안 전무한 실정입니다.
영상위원회하고 또 영상센터에서 각자의 일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 실적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건의 보조금이 있었지만 또 보조금에 대한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미흡한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심지어 지원 사업은 절차에 문제가 지적돼 춘천시가 최근 보전 대책과 담당자 문책을 진흥원에 통보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억 원 많은 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영화특별시까지 선포하며 영상산업 활성화 추진 3년차에 접어든 춘천시. 춘천시가 추진하는 영상산업 활성화가 올해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공직자에 대한 땅 투기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최근 땅 투기 의혹에 강원권도 예외일 수 없고 일부 석연치 않은 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지사가 진행한 것처럼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 규제자유특구인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가 12일 원주 혁신도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452제곱미터 규모의 5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센터는 3D 프린터와 전자파 실드룸 등 3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시제품 제작 지원실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유 오피스, 교육실 등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센터는 특구 기업의 의료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와 제품 개발 테스트 등을 지원합니다. 앞서 2019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에 지정된 강원도는 당뇨와 고혈압 질환에 대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상용화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강릉 지역에 내린 폭설로 5억 6천만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대설 피해 집계 결과 주택 파손 2건과 비닐하우스 파손 95건, 축사 붕괴 3건 등 모두 117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시설 피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혁신기업도시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고속버스 노선이 대폭 확대됩니다. 원주시는 현재 출퇴근 시간 2회 운행하는 원주 기업혁신도시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간의 고속버스를 16일부터 하루 9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운행이 확대되면 다양한 운행시간 선택은 물론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버스 노선의 승하차장은 혁신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기업도시는 스타세븐 건물 앞입니다. 춘천시가 지역 화폐인 춘천사랑 상품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최근 10% 특별 할인 등으로 춘천사랑 상품권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상품권 깡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상품권 가맹점 9,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춘천사랑 상품권은 최근 기준 발행액의 48%인 169억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지난 겨울 철원 지역의 수도시설 동파 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원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수도 동파 사고가 11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겨울철 동파 사고에 비해 절반 이상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철원구는 동파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동파 민원을 빠르게 조치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사가 12일 남이섬을 방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는 12일 남이섬에서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을 만나 남이섬을 돌아보고 남이섬 국제 어린이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세계 100여 국에서 어린이 도서 5천여 권을 기증받은 남이섬은 오는 5월 세계 책나라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12일 직원 휴직과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 인력뱅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19일까지이며 운전과 기계, 전기, 열 관리 등 4개 분야의 인력을 뽑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결혼 발생 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방침입니다.